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자, 실전 투자대회 본선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2주간의 본선을 거쳐서 다음 주부터 16강전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마지막 전략,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시장도 엄청나게 지금 강세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할 때요, 다트로 아무거나 던져 다 올라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홀딩스 개장하자마자 2배로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시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락 위험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 하락 위험에 대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파생상품 투자를 해야 됩니다. 파생상품 투자하려면 해외 선물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해외 선물 뭐 나랑 관련 없어라고 보지 마시고 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리부터 준비해서 하락 위험을 항상 대비하는 그런 철저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는 거고 저렇게 어떤 상품 어떤 거와 연관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잘 배우셨다가 실제로 지수가 하락할 때 그때 써먹으려면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파생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물은 양방향 투자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해지 수단으로도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투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출발하기 전에 또 잠깐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죠. 자, 오늘 그간 이제 관심을 모았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 빅 넘버가 나올 것이다 라면서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비농업 고용 지수가 176만 3천 명 나오면서 예상치 160만 명 상회했고 이전치보다는 떨어지기는 했지만요. 일단 예상치보다 호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의 실업률도 예상치 10.5% 하회하면서 10.2%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사실 그 순간에는 조금 올랐다가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 오늘 어떻게 해석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설레발 우리가 많이 잘 지켜봤습니다. 세상에 빅넘버 나온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업률 한 8% 이하로 밀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설레발 너무 심하네요. 예. 겨우 0.3밖에 상회한 거밖에 없는데 실업률이 예상치가 10.5였는데 10.2 나왔잖아요. 그리고 비농업도 아주 살짝 그냥 오바된 수준인데 너무 설레발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 정부에서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한다? 자, 이거는 지표를 만졌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표를 만졌다. 미국도 이제 지표를 못 믿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지표도 만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별 반응이 없잖아요? 네. 예, 관심 없는 겁니다. 이거 설레발이고 지표 만졌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밤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오늘 그냥 이 시장에서는 그냥 한번 흘리고 간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시장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던 오늘 이 경제 지표였습니다. 비농업 고용 그리고 실업률 같은 부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좀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오늘도 바로 음봉양봉 퀴즈로 진행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새 봉이 만들어지려면 3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간단하게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일단 주요 지표들이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네.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있을 일정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 관련한 이슈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으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9월 중순에서 말 요때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센 카드를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분간 상승 추세 지속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달러 같은 경우가 93, 2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상품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가 예전하고 전통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예전에 오일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일 가격 같은 경우가 달러 인덱스에 좀 반응을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로 현재 네. 달러 인덱스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원래 크루드오일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막 치솟 적이 있습니다. 네. 2008년에요. 2008년에 그때 강남 한복판 가면은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너무 그때 비싸서. 예, 아무 타고 안 다니더라고요. 네. 그때 차 타고 다니면 진짜 리얼 부자라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당연히 크루드오일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네. 달러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7, 80달러 넘어가기 시작하면 달러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쵸. 최근에 이거 40달러 수준인데도 달러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골드나 나머지 상품들보다 네. 달러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달러 인덱스 같이 차트를 옆에 켜놓고 같이 보셔야 된다. 근데 달러가 어느 정도 하단 지지를 현재 네.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셨고, 자, 음봉양봉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벌써 1분 30초가 지났는데, 제가 말을 억지로 길게 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자, 근데 봉이 안 움직이네. 미치겠네. 이거. 계속 차트를 보면서 네. 이게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 계속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얘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단 지금은 음봉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방향성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보내주시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 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0시 7분입니다. 문자는 10시 9분까지 받도록 하겠고요. 10시 10분에 완성되는 봉, 지금 기준의 5분 봉입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5분 봉 기준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음봉이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예상하세요? 음봉입니다. 음봉. 음봉입니다. 지난 2번 틀려가지고 네. 참 자존심 상하지 않았는데 운도 다 했구나, 제 운이 다 했구나라고 했는데 이번에 음봉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차트로 보시면은 네. 22시 35분 봉이 윗꼬리를 달고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약간 하단 지지 보이면서 1차 반등했는데 네네. 다시 또 밀리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밀리는 흐름으로 음봉인데 다시 올라오네요. 네. 일단 저는 음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음봉 예측해 주셨고요. 여러분도 예측하시는 대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은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오늘은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세입니다. 3,330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8% 내림세입니다. 11,218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69% 내림세입니다. 41.6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8% 하락세입니다. 1.181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외신 쪽에서는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 소식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가 발표돼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을 줄 알았으나 지금 잠시
미국 선물 시장이 소폭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또 크게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76만 명이 추가되면서 예상치였던 140만 명을 상회했고요. 7월 실업률 역시 10.2%로 떨어지면서 11.1%를 기록했던 지난달보다 0.9%포인트가량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부진한 수치가 발표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업률을 보여줬다는 것 참고를 해보시고 정말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렇게 빅 넘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을 사실상 퇴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45일 이후에 모 회사와 모든 거래를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틱톡의 모 회사는 바이트댄스고 위챗의 모 회사는 텐센트인데요. 이 텐센트의 주가가 오늘 7%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던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IT 기업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총 1,000억 달러, 하나로는 110조 원이 넘는 중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트럼프 발언 하나로 증발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행정명령의 문구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말했던 이 틱톡과 위챗에 대한 거래 금지가 어떤 부분을 제시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저런 의미도 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45일 이후에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뒤집어서 말하면 틱톡과 위챗의 미국 사업부를 45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라는 압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수에 중국도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서명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시장 원칙도 잘 지키고 있고 국제 질서도 잘 따르고 있고 또 미국 법도 잘 준수하고 있는데 왜 국가 안보를 핑계로 계속해서 미국이 국력을 남용하고 우리 기업들을 때리냐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왕 대변인은 이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러한 행보를 많은 국제사회 인사들이 비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두 국가가 이렇게 화상회의를 8일 정도 남겨두고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트러블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도무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의 사용 금지 명령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의 나스닥 상장 폐지 내용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로 만나보시죠. 네, 얼마 전에 미국 의회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회계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백악관까지 비슷한 내용을 권고하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 권고안에는요. 미국이 요구하는 회계 투명성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상폐까지 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2022년까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와 함께 업무 보고서를 공유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들은 상장 폐지를 해야 하고 다른 증시,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게 됩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권고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의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판 스타벅스인 루이싱 커피가 분식 회계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때문에 이런 관련 법안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또 다른 일들로 전방위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오늘 또 백악관이 이렇게 상폐 관련 내용을 내놨잖아요. 더욱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두 국가 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달러 인덱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달러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2년 전에 기록한 저점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윈틴 전략가에 따르면 달러화가 하락 조짐이 보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국의 무능함이 달러 가치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7주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총 7%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보다 더 근데 하락할 수가 있다. 달러 지수가 장기적으로는 88달러 선이 저항선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붕괴하지는 않을 거라면서 현재 지금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달러세는 순환적인 하락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윈틴 전략가에 따르면 88달러가 테스트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줬는데 오늘은 약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0.3%가량 올라서 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과연 88달러, 90달러 깨고 내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흐름 달러가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실전 투자 대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각 5천만 원에서 1억의 투자금으로 매매하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수익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3, 2, 1.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배틀리그 대진표입니다. 배틀리그는 총 24명의 트레이더가 24명의 트레이더가 A조부터 D조까지 총 6명씩 게임을 펼치게 됩니다. 네, 누적 수익 리그 결과입니다. 먼저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2,33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가 1,700만 원의 수익금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3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입니다. 1,560만 원의 수익금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1,160만 원의 수익금, 새롭게 1,000만 원의 수익금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5위는 차트 미학 트레이더입니다. 51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적 수익률 현황입니다. 1위는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수익률 36.16% 달성하고 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23.36% 기록하고 있습니다. 3위는 차티스트 트레이더 16.63%고요. 4위는 차트 미학 트레이더 12.76% 기록하고 있습니다. 5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11.67%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배틀리그 결과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A조입니다. 박노주 트레이더 1일 수익금 36만 9천 원 기록하면서 승점 127점 기록했습니다.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205만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승점 47점 챙겨갑니다. 다음 B조 현황 확인하시죠. 네, 프로핏 트레이더 420만 원의 수익금 기록하면서 승점 95점 챙겨갑니다. 성원소장 트레이더 33만 원의 수익으로 승점 88점 기록하고요. 박진서 트레이더 447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87점 기록했습니다. 캡틴 트레이더 59만 원의 수익, 승점은 86점 챙겨가고 있고요. 영웅 트레이더 1일 수익금 239만 원으로 승점 34점 챙겨갑니다. 다음은 C조 1일 현황입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 549만 원의 수익으로 승점 102.5점 챙겨갑니다. 차트미학 트레이더 120만 원의 수익, 승점은 88점입니다. 링컨 트레이더 430만 원의 수익 기록하면서 승점은 69점 챙겨갑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 2,800만 원의 손실로 승점 67.5점 챙겨갔고요. 설화 트레이더 30만 원의 수익, 승점은 56점입니다. 히든 트레이더 139만 원의 손실, 승점은 55점입니다. 네, D조 현황입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 295만 원의 수익, 승점은 116점이고요. 지선생 트레이더 500만 원의 손실 기록하면서 승점 93점 챙겨갑니다. 맥스 트레이더 15만 원의 수익으로 승점 9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누적 수익금, 누적 수익률, 그리고 배틀리그 조별 현황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파생 경력 10년의 원샷 진입 황금연무 트레이더입니다. 황금 로봇과 함께 맘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국내 실전 투자 대회 다수 우승 경력 박진서 트레이더입니다. 기회 구간 포착 공격적 수익 극대화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입니다. 추세 추종 알고리즘 냉철하고 완벽하게 프로핏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트레이더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은 각 조의 상위 트레이더들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트레이더들의 매매는 계속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트레이더 먼저 연결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황금연무 트레이더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연무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실전투자대회 2주 지금 24강 마지막 날까지 저희 매일매일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2주 동안 계속해서 굳건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D조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자, 어제 트레이딩은 어땠을까요? 제가 1시간 동안 하루 열강을 지금 막 끝내고 우리 방송을 준비하니까 목소리가 막 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나와 있는 손익보다 제 손익이, 현재 손익이 좀 더 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보다도 훨씬 아침에, 제 생각에는 아침에 잔고 대비 한 400만 원 더 이상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어저께 그 오버나잇을 어제 유로를 얘기하는 바람에 유로를 제가 매도를 했었어요. 갑자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매도를 했다가 이제 가볍게 매도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많이 빠져도 유로라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게 내려갈 때는 아니다 싶어서 아침에 이제 추가 매도를 좀 했어요. 추가 매도를 해서 완전하게 다 수익은 아니고 약손실 정도만 하고 나왔었습니다. 유로를 하고 나왔는데 매도가 제대로 맞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보면은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유로는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실은 제가 양방향만 샀다 팔아, 매도도 했다, 매수도 했다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오늘 아까 오후에 매수를 살짝 해서 마저 그 한 100 얼마 정도가 부족했던 손실을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돌려놓고, 야, 요즘에 한 번의 수익이 왜 한 번에 안 나지? 내가 약간 뭐가 쫄았나? 뭐 이래서 그냥 있다가 이제 오늘 고용지표가 있어서 국채를 매도를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혹시 이제 지표라는 거가 제가 예상과 달리, 물론 어저께 실업상을 봤었을 때는 지표가 괜찮을 거다라고 봐서 매도를 짧게는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회이다 보니까 조금 묵직하게 천천히 가는 것보다는 골드를 좀 하는 게 맞겠다라고 싶어서 아까까지 제가 유로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해서 플러스로 돌려놓고 마지막으로 골드를 5계약만 매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봤는데, 고용지표 발표 전에 끝을 냈기 때문에 아마 골드에서 한 12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좀 챙겨놓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유로 매도 그리고 오늘 골드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또 챙기셨고, 그럼 지금 골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어제 사실 골드가 달러가 좀 많이 빠져서 달러 인덱스가 어제 92.79선까지 좀 하향하면서 최근 2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다시 좀 반등이 나오면서 93선 위로 좀 올라왔어요. 오늘 골드는 어떻게 볼까요? 사실 달러에 영향을 받는 거가 골드보다는 유로가 제일 많은 영향을 받죠. 근데 골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금 펀드를 비롯해서 골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물 금이 갑자기 어디선가 이익 실현한다라는 매도도 나오고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장기 트렌드는 어쨌든 골드는 아직까지는 상승 기운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고용지표가 나오고 나면서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한 92불대를 가면 결국은 거기서는 한 번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지표 나오면서 지금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 보면 현재 골드가 약간은 지금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만 달러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는다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이제 이렇게 제가 너튜브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짧은 트렌드로 본다면 큰
추세는 골드가 매수이지만 네네. 짧은 트렌드로 본다면은 단기 오늘은 이제 추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고점이 낮아져 있고 저점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많이 빠지면 당연히 매수가 들어오지만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구간이 현재의 골드의 소름이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지금 뭐 달러가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급등을 한다면 유로가 상승을 급락을 하겠죠. 유로가 당연히 급락을 하고 네.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 골드나 실버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양봉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골드 같은 경우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매도 쪽에다가 당연히 매도를 하셨을 때도 로스커 자리 잡아야 되지만 이렇게 매도를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유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네, 있네요. 네, 완전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방향 자체는 상당히 좀 지금 잘 보고 계시지 않나. 네. 전체적으로 타이밍이나 이렇게 그 약간 내공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트레이딩이라고 좀 맞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 황금연무 트레이더님은 이제 뭐 조 예선 무조건 통과한 걸로 돼 있지만, 그쵸. 그럼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다음 주 일주일간의 16강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전략 같은 거 있습니까? 상품이나 뭐 이런 거 트레이딩 관련해서 나는 요 다음 주는 여기를 조금 더 좀 세게 한번 봐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이런 전략, 트레이딩 전략을 좀 뷰를 바꾼다든지 뭐 그런 전략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대회 계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최대 잔고가 1억이잖아. 1억을 갖고 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실전 계좌도 갖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대회 계좌도 같이 하고 있는데 대회 계좌가 120만 원을 수익을 내면 물론 금액의 차이는 당연히 있으니까 실전 계좌는 한 뭐 10배 정도의 수익을 내더라고요. 항상 보면. 풀베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면을 본다면 이렇게 이제 계좌 같은 경우가 보통 우리 웬만한 전문가들이 다들 자기 그 계좌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루 해더라도 우리 대회에서 120만 원이면 여기는 아무튼 1,500, 2,000 이렇게 가는데 원인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어쩌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매매를 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략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손익이 조금 더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박노주 트레이더나 차티스트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잘 올라오셔서 저를 앞질러 가시는 거 같아도 전 더 좋아요. 사실 매일 방송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더 좋은데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까딱 잘못할 수 있는 게 지금 차티스트님이나 우리 박노주님이 꾸준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무리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라 붙어야지 무조건 1등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공격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데 공격적인 매매를 하면 결국 그만큼 공격 뒤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면 큰 수익이지만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 항생이나 나스닥을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대회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다라고 보여져서 고민을 오늘 좀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계좌를 이렇게 비워놓으면서 다음 주에 한번 점핑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종목을 그냥 이렇게 조금 추세처럼 분할로 해서 쭉 가져가는 거를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하는데 시장이 조금 뭔가가 약간 시장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국내 선물도 약간 조정이 필요한 듯하고 뭐 나스닥 항생 이런 것도 다 조정이 필요한 듯해서 오히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보다도 매도 쪽을 조금 보시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싶어서 매도를 만약에 본다면 저는 이제 매도를 원래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매도를 많이 본다면 매도는 수익폭이 빠른 시간에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노려본다면 지난주는 컸지만 이번 주보다는 제가 수익에 대한 그 폭이 더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약간 자만심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황문영호 트레이더님의 이 계좌 자체를 딱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돼요. 네네. 그 보통의 트레이딩 잘 못하신 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익이 방금 이렇게 쭉 가다가 황문영호 트레이더님 수익 손실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 손실이 한 방에 크신 크게, 분들이 네.
주로 트레이딩이 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우징 트레이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폭은 엄청 크고 손실은 짧게 잘라주는 트레이딩이 그쵸.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주요 특징입니다. 어. 주요 특징이라서 물론 잘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한 번에 쭉 손실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메탈이 잠깐 흔들릴 때 그럴 수 네, 있는데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계좌가 한 조금 수익을 한 10일 하면 하루에 그거 다 깨먹고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황현모 트레이더님의 이 계좌 이거 상당히 아름다운 계좌입니다. 아우. 상당히 뷰티풀한 계좌거든요. 네. 선생님 이거 되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시청자분들 매년 할 때 한 번씩 보고 하시면은 네. 아 어떤 마음가짐으로 트레이딩해야 될지 아마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진짜. 맞습니다. 자, 대회를 그동안 진행하면서 이번 주에 또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셨고, 하지만 그래도 손실을 굉장히 많이 줄이셨어요. 거의 10분의 1가량으로 줄이고 오히려 또 수익 전환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좀 챙겨가실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심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네.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황금연모 트레이더와 그동안 2주 동안 이제 저희 24강 진행하면서 많은 전략들 받아보셨겠지만 오늘도 그렇고요. 조금 더 궁금한 부분 또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너튜브 빨간 채널에 해외 선물 황금연못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강의와 또 전략들 얻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황금연못 트레이더와는 잠시 후에 또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 자, 오늘 미증시 개장 상황 먼저 확인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온 고용 지표였지만 사실 큰 폭의 뭐 기대감은 좀 무너뜨린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로 좀 보이고요.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세입니다. 3,32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엔 나스닥입니다. 0.47% 내림세입니다. 11,208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95% 내림세입니다. 41.5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로 FX입니다. 0.85% 하락세입니다. 1.178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차익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골드가 그동안에 굉장히 또 천장이 뚫린 채로 높이 치솟다가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유로도 사실 1.19선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1.17선에 내려온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시장 일단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으로도 출발을 했는데 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달러가 그래도 약간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네네. 그다음에 약간 저점 다지고 있으니까 이제 네. 상품분들이 유로로 이제 또 다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연모 트레이더님이 유로 매도를 보셨었는데 이렇게 폭포수로 쏟아지는데 저 네. 같으면 평정심으로 인터뷰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아쉽지 아까워서, 않습니까? 맞아요. 배 아파서. 근데 일단 요런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는 유로의 흐름 자체가 일단은 일단락되는 아마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거고요. 네. 또 박노진 대표님이나 다른 네네. 트레이더님은 이런 그 하락하는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딩 결과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S&P는 현재 지금 그래도 장중에 현재 다시 조금 올려 세우려고 지금 네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다. 네. 그리고 이게 부양책 기대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냥 트럼프처럼 집권이나 행정명령 하겠다고 해요. 집권이나 행정명령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뭐 합의를 하든 말든 난 내가 그냥 행정명령 하겠다 이런 마이웨이. 얘기인데 사실 민주당하고 공화당 의견 차이도 사실 규모 차이만 있지 그쵸. 그렇게 많은 차이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현재 조금씩 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처음으로 지금 사우디에 수출을 했어요, 원유를. 네. 네. 원유 수출하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라크가 감산 합의를 좀 안 지켰어가지고 네. 이제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이라크가 추가로 자기들이 자연 감산을 더 하겠다라는 얘기가 약간 유가에 지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라크, 아니, 사우디에 이제 석유를 수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 WTI잖아요. 이 크루드 네. WTI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상승세의 좀 재료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밀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동안 막혀있던 송유관 그 환경평가 문제 때문에 석유가 하나가 막혔었어요. 근데 네. 그거를 행정명
항소해가지고 그걸 소유가 다시 텄거든요. 그래서 한 50만 배럴 수송이 좀 용이하게 된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유가가 또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현재 달러하고 같이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유로 급락한 포인트하고 네. 크루드 밀리는 포인트하고 네네. 그다음에 골드 밀리는 포인트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 네. 달러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 흐름 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저희는 웨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26% 하락해서 27,31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0.28% 하락해서 3,3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까지 0.25%가량 하락하면서 11,08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0.2%대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함께 뜬 속보에 따르면 예상보다 나은 고용지표 점수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서 시장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미중 갈등 고조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과 위챗 금지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발생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농업 부분 일자리와 실업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시전하면서 시장에는 하락 매물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양책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까지 이 부양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업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 그냥 회담하지 말자, 부양책 합의 중단하자라고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미중 갈등 우려뿐만이 아니라 부양책 합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에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박노주 트레이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밤까지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16강전은 무난하게 또 A조에서 독보적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또 진출을 하시게 됐고, 자, 어제 트레이딩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트레이딩은 사실상 자동 매매에서 뭐 한 40만 원인가 아까 그 방송에 나왔던 대로 그 정도 수익으로 일단은 약 수익으로 마감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일단 344만 원 수익으로 마감을 해서 전 거래일 수익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700만 원 누적 수익에서 오늘 344만 원 수익 더해져서 2주 동안 또 월 2천 클럽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오, 또 거래는 누적 마감이 수익? 됐고, 네. 예. 네, 이제 네. 344만 원 더하면 네. 이제 뭐 오늘 딱 금요일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까지 이제 월 2천 클럽 달성이 됐고요. 네. 오늘 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매매 그 한국로봇 자동 매매가 마이크로 종목도 되거든요. 저희 매표 방식이라 골드 마이크로로 그냥 살짝 눌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인가? 네,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골드랑 이제 은이 이제 그 고점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 이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은을 매도를 했어요. 은 매도하셨구나. 네, 오늘 은을 매도를 해서 골드 마이크로는 뭐 수익이 얼마 안 났고요. 그냥 네. 은을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뭐 어느 정도 냈고 중요한 건 아까 그 말씀 하셨던 대로 이게 대외 계좌다 보니까 네. 강력하게 받는데도 일단은 안전하게 이제 누적 수익을 체계적으로 가져가는 게 자동 매매 목적이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은을 매도했지만 또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수익도 지금 연속 거래일 수익도 계속 쌓아야 되니까 강하게는 못 가고 본계좌로 그냥 강하게 갔어요. 본계좌는 은을 6계약 매도해가지고 또 끌고 가는 것도 많이 끌고 가가지고 2,617만 원 수익을 거뒀는데 이거는 좀 대외형 계좌는 좀 짧게 끊었어요. 그리고 계약수도 제한돼 있으니까 많이 싫지는 않았고,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은을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은으로 좀 은 매도로 수익을 많이 거뒀다는 부분까지 알려주셨고,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 계좌는 사실 이 거래 계약수도 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리스크 관리도 같이 좀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6강 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주까지 사실 조회수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 조회서 안전하게 이제, 매매를 해도 됐는데 예, 다른 분들이 한 두 분이 원래 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그 박노희 대표 치고 나간 걸 보고 포기했어요. 대회를 결국 포기했거든요. 네. 대회를 결국 포기할 정도니까 결국 황근영원 트레이더님하고 광노희 대표 트레이더님이 정말 초반에 좀 너무 안정적으로 잘 끌고 가서 네. 뭐 16강은 무조건 진출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 다음 주 전략이 참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냥 시스템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수익이 좀 나와야 되니까 또 연속 수익 거래일을 노리고 좀 뭔가를 좀 전략적으로 뭔가 다른 걸 준비하실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이거 나스닥이나 골드 그다음에 실버 매도는 또 시황적으로 맞췄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 시황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은하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은을 매도를 하든 지금 골드를 매도를 하든 규정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 시황에서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들어갔던 건데 이렇게 확실한 뷰가 좀 있으면은 제가 이제 다음 주도 당연히 똑같이 하려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16강이라서 뭐 그렇게 뭐 전략을 뭐 다르게 간다? 뭐 이런 거는 그닥 뭐 전략은 일단 짜긴 짜겠죠. 근데 사실상 뭐 다음 주라고 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가지는 않겠지만 자동매매 비중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짧잖아요. 줄이려고. 예. 네,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주일밖에 안 되고 사실 자동매매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계속 수익을 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주는 어차피 일주일이 짧은데 5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온전히 자동매매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에 뭔가 포인트가 나오면 뭐 오늘 일단은 은을 매도했듯이 다음 주에 뭐 당연히 이제 수동으로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더 많이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려고 하고요. 예, 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전략 자체가 네. 지금 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은 오늘 밀렸어요. 확실하게 많이 밀려줬고 네네. 그래서 일단은 골드나 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일단은 조정을 주면서 일단 위로도 가는 흐름. 근데 위로 가지만 일단은 그 흐름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나 은은 왜냐면 오늘 달러 인덱스 보면 지금 밑바닥에서 또 거의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왔거든요. 오늘 지금 달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니까 지금 조정이 나온 거지만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이상 떨어지는 건 아마 그 이후가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달러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나오는 흐름이 아마 제한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골드나 은도 같이 아마 박스권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골드, 은 같은 경우는 27.850 이 라인 하단을 좀 깨고 내려가면 매수할 생각이고요. 네. 대신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크게는 안 보고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생각으로 네. 갈 거고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골드 같은 경우 박스권을 생각하는 게 2081.6이랑 그다음에 2036.3 이 라인에서 일단 놓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골드나 은은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박스 폭 안에서 골드도 이제 대세적인 흐름은 고점 2089.2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더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건 시점 문제죠. 그래서 대회 기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조정을 한번 더 보는데 2036.3 이 구간을 일단은 깨고 내려가면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평선 5 이평선 지지도 분명 받아줄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래 올라오고 있는 기울기가 그래도 5 이평선하고
12평선은 지금 기울기열에서 가파르거든요. 네네. 분명 여기서 지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036.3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반등으로 올라가서 일단 뭐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또 이제 청산을 해서 수익을 거두는 그런 일단 전략으로 갈 거고,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하락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위주로 일단은 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스닥 보면요, 지금 월봉을 봤었을 때 좀 더 상승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5연속 양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달 8월 달인데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왜냐면 이격도가 너무 커요. 월봉의 이격도가.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골드나 은이 다음 주에 반등할 때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크게 주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위주로 일단은 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골드와 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한 전략 다음 주 뷰 좀 전해주셨는데 골드와 은은 그동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당분간은 또 다음 주 중에는 이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제한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은은 27.850 아래에서의 매수, 그리고 골드는 2036.3 아래에서의 매수, 이런 전략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시스템 트레이딩 이제 자동 매매 수익 보여주셨으니까 황금로우 박노주 치고 들어가셔서 저 수익을 자동으로 놓고 자동 세팅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저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먼저 시스템을 그냥 무조건 돈 태워서 무조건 하시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스템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박노규 대표님 통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전략이나 뭐 사용법 이런 것 좀 지금부터 좀 익혀 두셨다가 실제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이럴 때 더 시스템이 더 크게 더 잘 되니까 그때를 노리고 또 그때를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로우 박노주 검색하셔서 노란통 메시지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 번씩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금로봇 박노주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근데 박노주 트레이더님 오늘은 일단 거래를 다 끝마치신 거죠? 네, 오늘은 뭐 이제 대회 마감이고 더 이상 조에서 이제는 뭐 할 것도 없어서 다음 주를 준비해야죠 이제. 근데 진짜 C조가 좀 안타까워요. C조가 너무 치열해서 A조가 이렇게 두 분이나 갑자기 중도가 해버리시니까 참 한 분은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못 하시고. 안타깝습니다. 참 A조가 좀 상당히 좀 너무 혼자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주 트레이더도 자 1부에서는 여기까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노주 트레이더가 A조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누적 수익도 오늘 이제 또 수익을 더하면 누적 수익도 지금 2천만 원에 다다른 수익금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차티스트님이 금세 또 따라왔어요. 무섭게 올라왔어요. 이제 또. C조에서 차티스트님이 좀 조편성 운이 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죽음의 조를 뚫고 혼자 또 올라오셨으니까 올라오고 계시니까 저는 이 차티스님 포함한 이 프로핏 프로핏 천재 대표까지 해가지고 네 분이서 보일 4파전 약간 4파전 양상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프로핏 트레이더도 오늘 기준으로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또 이 1,000만 원 수익금 클럽에 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내는 트레이더가 4명, 황금연못 트레이더, 박노주 트레이더, 차티스트 트레이더, 그리고 프로핏 트레이더까지 이렇게 총 4명이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게임 결과는 이제 내일 장이 또 마감되는 대로 내일 새벽 6시까지 장이 마감이 되는 대로 또 집계가 돼서 합산이 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박진서 트레이더 그리고 프로핏 트레이더 연결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아까 또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오늘 음봉장분 퀴즈 다시 마치셨어요. 맞췄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네. 아주 그냥
그냥 조그만 봉 하나가 네, 맞아요. 있는데 사실 은봉여목 퀴즈보다도 박진서 트레이더님을 한번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주간 수익 네. 독보적인 원탑입니다. 지금 원탑인데 주간 수익 그러니까 처음 초반에 약간 좀 흔들렸던 게 거의 다 이번에 또 재컨텐이 돌아온 네네. 그런 모습이라 다음 주 16강 정말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자, 과연 이제 오늘 트레이딩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좀 어떤 트레이더들이 16강전에 진출을 했을지 사실 지금 조별로 1, 2위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온 상황인데 이 3, 4위 다툼이 또 치열한 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좀 확인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부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